그러니까 바로 갑시다.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조금 늦었는데 바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못했는데 그 물보다 약간 초안 분석이었고 너무 빨리 방송을 해가지고 축구도 뭐 그냥 기준점 개판 나가지고 언더 위주로 그냥 잡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그냥 코멘트하고 끝나가지고 따로 영상 업로드는 없었고 오늘도 늦어가지고 엄청 늦게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물보 먼저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 축구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피츠버그 대 미네소타. 오늘 선발은 미치 켈러 대 조라이언. 일단 미치 켈러 5월 이후로 계속 호투 중입니다. 3, 4월에 솔직히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뭐 말씀드렸지만 앞선 경기들도 페스티벌 구속이 좀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구속 회복하고 5월 이후 던진 5경기 전부 컬스고요. 5월 전체 뭐 6월까지 던진 경기, 6월에 던진 경기도 1점대인가? 어쨌든 상당히 좋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6월에 던진 경기 6이닝 1실점으로 최근까지도 5월 이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홈런도 6방 맞았는데 전체 다 해서 5번이 4월이었어요. 5월 이후로 한 번밖에 안 맞았어. 홈 원정도 기복도 딱히 없고 아마 계속 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긴 하다. 오늘 뭐 피츠버그 필승조도 출력이 일단은 가능한 상황이고 조라이언 같은 경우는 강팀 상대로 최근에 좀 고전을 했었는데 뭐 휴스턴 양키스 뭐 이런 팀들 상대로 뭐 휴스턴이 강팀 지금 상황에서 뭐 강팀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뭐 어쨌든 고전했습니다만 나머지 4경기 콜스 다 찍어줬고 뭐 7이닝 1실점 2번에 7이닝 무실점 1번. 어쨌든 근데 직전 경기 휴스턴전에 5이닝 5실점 피홈은 4번이나 좀 흐름 자체가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홈보다 원정에서 홈 4점대보다 원정 2점대 더 잘 던졌었고 낮 경기보다 밤 경기에서 더 강했다라는 점. 이 경기 어쨌든 밤 경기고 전체적으로 빠따가 두 팀 다 어느 정도는 터지고 있는데 그죠? 완전히 저득으로 가는 흐름까지는 아닌데 불펜은 그래도 미네가 좀 더 좋아요. 근데 글쎄 선발에서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어. 그리고 피츠버그 불펜이 다저스 시리즈도 그렇고 최근에 이상하게 막는 경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찌저찌 점수를 더 내서 막는다던가 이상한 후루꾸로 막는다던가. 그래가지고 저는 굳이 보면 언더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빠따람이 나쁘지 않아서 이 기준점이 낮아서 선발이 무조건 잘 던져야 되거든요. 둘 다. 근데 그 정도의 기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만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7점 언더. 왜냐면 기준점이 7.5라서 아무래도 선발이 너무 세가지고 기준점이 낮게 잡혔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 이 경기 이제 미러키가 TBD인 게 조금 걸리기는 해요. 리스 올슨 대 TBD인데 원래 페랄타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 하거든요. 어쨌든 리스 올슨 같은 경우 미러키 상대로 첫 등판이고 올슨이 일단은 2점대 방어율인데 1승 6패. 저 1승도 엄청 최근에 했죠. 전전 경기 토론토전에 2대1로 이긴 것도 2대1로 이겼어. 어쨌든 그만큼 이제 승운이 좀 안 따라주는 그마저 이제 본인이 잘 던졌던 그 이번 시즌 아예 첫 등판 때도 4월 1일에 있었던 저 때도 이제 5와 3분의 2이닝 이닝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승리 투수가 못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승운이 없는 상황인데 득점 지원이 잘 안 돼요. 올슨 나왔을 때 지난 11번의 선발 등판에서 팀 득점이 전체 팀 득점이 4득점 미만이었던 적이 8번입니다. 11번 중에 무튼 꾸역꾸역 어쨌든 잘 버티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 경기 보스턴전에 좀 개쳐 맞았어요. 5.1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고 5월 중순 넘어가고부터 뭐 캔자전도 그렇고 직전 경기 보스턴전까지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아가고 있는 거죠. 읽히니까 뭐 토론토전만 잘 던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글쎄 올슨이 사실 4월 5월에도 상상 이상으로 좀 잘 던졌기 때문에 6월 들어서자마자 좀 쳐맞은 것 자체가 앞으로 좀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초반에 너무 잘 던졌고 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후달릴 만한 타이밍도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홈에서 0점대 방어율이기는 해요. 이번 시즌 겁나 매섭긴 하다. 미러키 같은 경우는 아마 페랄타가 나올 것 같은데 TBD라서 뭐
불펜데 돌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예상대로 페랄타가 나와준다면은 저는 그래도 미러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미러키가 이거 못 이기면 조금 빡세지기는 해요. 앞으로 일정에서 뭐 뒤에 뭐 레아나 아니면 또 불펜데 돌리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대신 오늘 선발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선발이 페라타가 안 나오고 다른 뭐 불펜데 돌리면 좀 그렇긴 하잖아. 근데 불펜데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잘 막아주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미러키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올순도 잘 던진 건 맞는데 어쨌든 승운이 없고 이기질 못하고 팀이. 그리고 직전 경기 흐름을 봤을 때 6월 이후로의 흐름이 그렇게까지만 글쎄 맞아가는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러키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페랄타 같은 경우 이제 뭐야 디트 상대로는 몇 년 동안 두 번 만나서 둘 다 잘 던졌습니다. 물론 페랄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워싱턴 대 이제 애틀란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패스 구간인데 굳이 보면 워싱턴 프렌 볼게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이거 홈 세일 그때는 어빈이 아니었나? 아무튼 세일 대 그때는 오클랜드였지 삼상대가. 어쨌든 6월달에 세일은 또 모른다. 세일이 웬일로 건강하게 잘 던지고 있다. 혹시 모르니까 좀 애틀란타 타선도 좀 애매하니까 지켜보자 했는데 그 경기 세일이 난타를 당했어요. 그냥 뭐 던지는 족족 그냥 정타를 맞아가면서 뭐 그냥 후루꾸루 그냥 내야 땅볼 쳤는데 내야 다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홈런도 두 방 쳐맞고 완전히 난타 당했었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경기가 오늘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몸 상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죠. 본인이 그렇게 잘 던지던 슬라이더까지도 이제 장타로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려운 흐름인 거고 제이콥인 같은 경우 이번 시즌 계속 잘 던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클블전 때도 우리 이거 워싱턴 프렌 갔었고 뮤쉽게 등판했을 때 애틀란타전에서도 이제 잘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프리디였는데 선발이 타선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새끼 잘 던져버리면 모른다는데 그때 2대0으로 애틀이 이겼거든요. 그때 뭐 제이콥인 같은 경우 6이닝 무실점했어요. 6이닝 무실점 10K.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졌거든요, 팀이. 본인이 물론 무실점했기 때문에 패전을 먹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어빈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세일이 뭐 몸 상태한 이슈가 있거나 혹은 그래가지고 오늘 또 청맞으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기 레이날도 로페즈 등판했을 때 미첼 파커랑 그때가 제일 좀 아니면 마지막 경기가 프리드가 나오거든요. 그 두 경기가 제일 애틀란타 쪽 찍을만 하고 이 중간에 껴있는 경기들 제이콥인데 크리스 세일 이거 장담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맥켄지 고대 모튼이에요. 이것도 장담 못해. 이 두 경기는 사실 애틀란타 쪽에 메리트가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워싱턴 쪽에 메리트가 역시나 좀 애매하니까 굳이 보면 워싱턴 프렌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굳이 보면 넘어가고요. 네 번째 템파베이 대 이제 볼티모어. 잠시만 채팅창을 안 켜놔가지고 채팅창 좀 켜야겠다. 네, 켜놨고 아니요 레명님 그 흐름이 안 좋을 땐 올리지 마세요. 굳이 나빠 보이진 않아. 나빠 보이진 않는데 조금 과감하게 갔어요. 표로 봐봐. 물부가 조금 과감하긴 해. 보고서 이거 맞아 싶긴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제 다른 걸로 좀 돌려 찍으면 되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렇게 넣어놨는데 어쨌든 이번 주 흐름이 좋지 않잖아. 그럴 땐 올리지 마. 좋을 때나 올려. 좋을 때. 일단은 템파 대 골트 시베일 대 이제 어빈인데 또 어빈이야?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선발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시베일이나 어빈이나 일주일 전에 봤어. 일주일 전에 같은 시리즈 매치가 볼티 홈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뭐 시베일이 오투 했었나? 그죠? 둘 다 맞아. 둘 다 선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던졌었죠. 시베일 같은 경우도 5.1이닝 1실점에 저기 어빈 같은 경우도 이닝 자체도 6.1이닝 거기 실점도 2실점밖에 안 했었는데 글쎄요. 둘 다 이제 뭐 920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 건 무조건 불리하다고 좀 보여지고 시벨 같은 경우도 한번 호투했으니까 또 쳐맞을 수도 있는 부분 볼티모어 빠따가 오늘도 뭐 토론토 좀 보셨겠지만 다진 경기 그래도 따라가잖아. 나 진짜 따라잡는 줄 알았어. 저는 뭐 오버만 봤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원래도 볼티 상대로 11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치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 보이고, 어빈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계속해서 호투하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다만 솔직히 대진운이 조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템파베이가 자완 상대로 좀 잘 치긴 하거든요. 어빈이 자완이잖아. 지난 경기 역시도 6.1이니 2실점 컬스를 찍긴 했습니다만 안타를 좀 많이 맞았고 홈런도 맞았었고, 그리고 삼진이 6.1인 동안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털렸어도 사실 이상하진 않았어요. 6.1인 동안 안타도 8개 맞았는데 삼진이 하나밖에 없잖아. 좀 어떻게 예. 맞춰 잡는 식으로 어떻게 버텼던 부분인데, 어빈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굉장히 잘 던졌기 때문에 요즘 또 잘 던지는데 많이 맞아가잖아요. 뜬금없이. 어빈도 충분히 그럴 만한 투수고, 뭐 구위가 그렇게 강한 투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글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볼티가 불펜 관리는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했다라는 거. 어제도 제가 토론토 경기 볼티모어전, 토론토 볼티모어 오바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 템파베이와 원정 4연전 시리즈 있기 때문에 불펜 많이 안 쓸 거다. 아주 볼티 같은 경우 이제 뭐 아킨 같은 애들이 2이닝씩 먹고 해가지고 뻗쳤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벤도 좀 불안하고, 지난 경기도 불안한데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또 불안해. CBL도 못 믿겠고, 좀 애매한 경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굳이 보면은 템파 풀에네 8.5 오버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풀에네 선발에서 점수 좀 날 것 같다. 8.5 오버 이렇게 보고, 볼티가 좀 이기려면은 선발에서 잡고 틀어 막아서 이기기보다는 어빈이 조금 오늘 제가 볼 땐 불안해서 아마 불펜 패서 볼티가 이기더라도 불펜 패서 이길 것 같아가지고 오바 뭐 풀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5번째 빅매치, 진짜 재밌는 시리즈죠. 양키스 대 다저스. 야, 어디가 위닝할까 참 궁금해요. 어쨌든 오늘 선발은 포티테 야마모토인데 약간 조금 기운 빠지는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이제 소토가 몸 상태에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도 계속 경기를 좀 출전을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오늘 경기 시작 전에 MRI인가 찍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 소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찍는 겸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찍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견돼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자체가 오늘 뭐 다저스라는 그래도 강팀, 최근에 좀 그 면모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거기다가 선발도 솔직히 포티시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어. 기록 봐봐, 잘 던지고 있는 건 맞는데 상대가 다저스예요. 그리고 다저스 새끼들이 그동안 장난질을 쳐왔는지 이 양키스전 코앞에 두고 오늘 빠따 휘두르는 거 봐. 그냥 다 넘겨버리더라고. 귀신같이 앞에 양키스전 딱 있으니까 그전에는 퇴근 스윙 오지게 갈기더만 오늘 기깔나게 그냥 휘두르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 경기에 좀 불안한 부분이에요. 소토가 안 나오고 선발에서 일단 밀리잖아요. 또 양키스가 의외로 지금 미네소타 전에 또 필승조라던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썼어요. 생각보다 좀 추격을 많이 허용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소토만 나오면 그냥 오바 보고 넘어갈 것 같은데, 소토가 안 나오는 부분에서 오바가 좀 걸리긴 합니다만, 오늘 다저스도 좀 많이 쳤고, 그리고 양팀 다 불펜이 지금 뭐 여긴 많이 썼고 여긴 불안하잖아. 그래서 오바 보고 승패는 다저스 사이드로 봅니다. 다저스 사이드. 요 경기가 제일 해볼만 하다. 내일 모레 같은 경우도 이제 코르테스 대 개빈 스톤, 그래도 코르테스 자완이기는 해요. 개빈 스톤이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어도 양키스 빠따를 감당하기 좀 빡셀 수도 있잖아. 물론 야마모토도 마찬가지긴 한데, 야마모토 특히나 이제 양키스와의 다저스로 가기 전에 양키스와 뭐 밀당도 했었기 때문에 매치도 그렇고 가면 또 야유 존나게 받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불안한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이슈나 봤을 때 다저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선발에서도 먹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저스 승의 오버사이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 이제 클리블랜드. 이 경기도 쉽지 않은 게, 일단 선발에서 웨더스 대 로건앨런. 그러니까 웨더스가 지난 경기 맞긴 했습니다. 6이닝 4실점. 뭐 2이닝은 먹었고 중간에 뭐 에러도 있었고 좀 어지러웠던 경기인데, 전체적으로 맞은 타구들도 대체로 좀 내야수 사이사이로 좀 빠져나왔던 타구들이었고, 공은 여전히 괜찮았어요. 어쨌든 5월 ERA 1점 후반대 찍으면서
완전한 좀 버닝을 했고 6월 들어서자마자 점수 많이 준 게 좀 걸려요. 얘도 뭐 사실 조금씩 더 맞아 나가도 이상하진 않은 투수니까 5월에 너무 달렸고 6월 딱 들어오자마자 쳐맞았거든요. 6이닝 4실점 하면서 조금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아. 클브리 최근에 빠따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콴도 복귀 이후에 지금 다시 또 미쳐 날뛰고 있고 그래서 2, 3점까지는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호투에도 좀 이상한 사이즈 같지는 않고 어쨌든 최근에 마이미 선발진이 누가 나오든 쳐맞는 구간이긴 하기 때문에 다시 연패 모드도 좀 쉬게 들어간 부분이고 화삭이랑 손잡을런지 그래도 조금 클브리 공략할 만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로건 앨런이에요. 로건 앨런 얘가 얼마큼 던져줄 수 있을까? 사실 지난 경기 저기 켄자전에도 로건 앨런 등판 때 오바를 봤었는데 오늘 어쨌든 클브리 켄자한테 싱어를 4회에 쳐내리고도 졌거든요. 와 그거를 불펜 가서 지네 클브리 싱어를 4회에 내리고도 어쨌든 좀 어지럽고 뭐 바이비가 쳐맞은 것도 아닌데 클블도 뭐 아주 좋은 사이즈는 아니죠. 정상적이면 싱어 4회에 내렸으면 클블이 그냥 불펜에서 똑딱 막아내고 뭐 조금 더 치든가 해서 이겼어야 되는 사이즈인데 그러질 못했잖아. 그래서 조금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래도 클블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클블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언어바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이거 로건 앨런 나오는데 웨더스도 좀 뭐 클블 빠따 감안하면은 6월달 뭐 직전에 쳐맞은 것도 있고 해서 오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오바 가려면은 선발에서 클블이 좀 지고 들어가야 더 오바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7.5지 8.5가 아니라 기준 좀 적고 보니까 7.5 7.5라서 오바를 봤어요. 8.5였으면 모르겠었는데. 그리고 텍사스 대 이제 샘프 로렌첸 대 로건의 선발이 좀 매서운 매치업인데 로렌첸 어쨌든 간에 최근에 계속 호투 중입니다. 직전 마이미전 6.1이닝 무실점 4월 중순 이후로 간만에 승리 투수가 좀 되긴 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5월 중순부터 지난 시즌부터 잘 안 던지고 있었던 이제 커터를 비교적 많이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로렌첸의 호투가 좀 이어져 오고 있고 지난 경기 때나 뭐 그 전 경기 때도 로렌첸 흐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계속해서 좀 호투를 하고 있는 라인인데 글쎄요. 근데 이게 로렌첸이 좌타 상대로 겁나 세거든요. 근데 샘프가 지금 좌타 라인 좀 부상자가 많아. 이정우도 부상이고 쇼다 콤포터가 복귀하긴 했는데 대부분 우타자여가지고 로렌첸 우타 상대로는 기록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좀 그나마 로렌첸이 최근에 잘 던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조금 걱정거리. 뭐 체프먼 뭐 솔레어 뭐 에스타라 이런 애들 다 우타자잖아요. 이 새끼는 근데 우완인데 왜 좌타자한테 쓰지? 어쨌든 간에 좌타자 상대 WHIP 0.78이고 우타자 상대 1.64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올 시즌 맞은 피홈런 전부 우타자한테 나왔었고 이게 불안해요. 로렌첸이 지금 잘 던지고 있는 건 알겠고 샘프 타선이 막 그렇게까지 매섭지 않다는 거 알겠는데 저 기록 자체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 로건액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원정에서 약세가 최근까지 원정에서 약세가 크게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뭐 피츠버그전 매트전 뭐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하면서 뭐 원정에서도 좀 그런 약점들을 극복하는 모습이 최근 원정 두 경기에서는 있었는데 상대가 피츠랑 매치긴 했어요. 피츠랑 매치긴 했는데 텍사스도 지금 타선이 좀 살아나고 있긴 한데 피츠랑 매치보단 텍사가 낫지 않나? 지금의 텍사면은 한 일주일 전 텍사스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아주 큰 차이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직전 양키스 좀 홈에서 대신 7이닝 4실점 2이닝은 먹었습니다만 또 많은 실점을 내줬고 그래서 이게 선발로 봤을 땐 제가 볼 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정 로건을 믿기에는 로렌첸이 호투할 수 있고 그렇다고 로렌첸 믿기에는 기록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고 한데 그냥 전 팀을 믿겠습니다. 팀을. 지금 기세는 텍사스가 훨씬 좋습니다. 텍사스는 타선이 지금 살아나는 구간이고 그 불펜도 초반에 엄청 불안했는데 지금 계속 좀 잘 막아주고 있어요. 반면에 샘프는 반대죠. 타선은 전체적으로 계속 죽는 흐름이고 물론 최근에 점수는 좀 내긴 했어도 상대 선발이 개쓰레기였잖아 솔직히. 뭐 니코니코니 이런 애들 만났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펜도 도발도 많이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발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팀이 텍사스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텍사스 프렌 쪽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텍사스의 프렌
넘어가고 화삭대 보스턴. 이 경기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화이트삭스가 정배를 받았어요. 지금 화이트삭스가 10 몇 엠페지? 기억이 안 나네. 14연패인가 그럴 건데 이게 지금 팀 프랜차이즈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연패 구간이야. 근대 선발이 크로시예요. 근대 선발이 여기서 크로시야. 그 다음 선발 네스트린입니다. 그 다음에 플렉센이야. 여기서 못 끊으면은 이거 뭐 프랜차이즈 신기록을 쓰는 수준이 아니라 밑으로 막 몇 계단 더 내려갈 수도 있어. 연패가. 그 다음 시리즈도 시애틀 원정 시리즈이기 때문에 시애틀 선발을 화삭이 공략을 어떻게 합니까? 빡세잖아. 기본적으로 여기서 끊어야 되는 구간인 게 조금 그래요. 근데 이게 정배야. 역배면은 프렘 보고 넘어갈 텐데 정배입니다. 정배. 놀랍게도. 그렇다고 이거 뭐 분명히 크리스웰 정도는 뭐 화삭이 칠라면 칠 수는 있거든요. 구위가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80말 후반대 똥벌이에요. 대신 이제 뭐 보더라인 피칭이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지금 막 털리는 구간까지는 아닌데 대신 이닝을 많이 못 먹죠. 그런 부분인데 크로시가 잘 던져도 불펜이 불안하고 뭐랄까 조금 굳이 막 이런 경기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굳이 보면 오바로 보겠습니다. 저는 화삭이 연패 끊으려면은 막아서 끊는 것보다 쳐서 끊어야 될 것 같아. 이거 크로시가 뭐 6이닝 막아줘봤자 뒤에 불펜이 막 몇 점씩 줘버리잖아 맨날. 지난번에 저기 볼티모어 때도 그랬나?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최근 경기들 크로시 등판 경기.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선발 크리스리 화삭이 7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쳐서 이겨야 될 것 같은 경기라 7점은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크로시 경기 제가 원래 오바는 안 가는데 지난번에도 언더로 볼티전이었나? 어디였지? 미러키전이었네. 연장 가서도 언더 떴던 경기. 그때도 언더로 이제 주력을 언더로 찍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좀 지저분하다 경기가. 그리고 에인절스 대 이제 휴스턴, 캐닝 대 발데스. 캐닝은 뭐 5월 성적 2점대고요. 6월 달에 있었던 첫 경기도 잘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호투를 할 줄은 솔직히 예상은 못했는데 제가 애초에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했기는 했어요. 예전에. 그럼 그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근데 그때는 ERA가 7점대였어요.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새끼.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 세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4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이후로 성적이 지금 2점대니까 너무 잘 던지고 있긴 한데 슬슬 맞아야 될 때가 돼가는데 지금 에인저스가 좀 약간 역기모드여가지고 샌디 시리즈도 홈 스윕을 때리면서 빠따로 때린 것도 아니고 막아서 이겼어요. 심지어 에인저스가.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발데스 같은 경우 지난 에인저스 전에 5이닝 10피안타 8실점 이번 시즌에 직전 맞대결에서 개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발데스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같은 직으로 일단 자주 만나잖아요. 매 시즌 기록이 좀 많은데 꼭 한 번은 에인절스한테 털리긴 했어요. 또 에인절스가 이번 시즌 자완 상대로 타율이 굉장히 높아. 팀 타율이. 한 번은 털린데 두 번 털린 적은 없더라고요. 애초에 뭐 발데스가 누구한테 두 번 털릴 정도급의 투수가 아니잖아. 너무 에이스급 투수기 때문에. 근데 캐닝의 기록이 좀 매섭긴 한데 뭐 계속 캐닝 등판이나 뭐 소리아노 등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캐닝 홈에서 6번 등판해서 팀 에인절스 4승 2패. 두 번의 패배 중 한 번은 1점 차 그래도 프렌이라도 했고 한 번은 2점 차 턱걸이 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선 대신 전패입니다 팀이. 그러니까 홈에서는 프렌, 원정에선 뭐 다 정배 마엔. 소리아노랑 완전히 반대죠. 이런 기록적인 부분이 좀 거슬리는데 근데 지금 에인저스 뭐 직전 경기 소리아노도 샌디 상대로 홈에서 뭐 전패였습니다만 승리를 가져갔었고 애초에 샌디를 수입한 것 자체가 지금 에인저스 약간 좀 돌연변이 타이밍이에요. 오늘 캐닝도 뭐 한번 털릴 때도 됐고 뭐 패전이든 뭐 패배든 다시 한번 될 때 할 때 됐다라고 봐서 요거 그래도 발데스 호투 믿고 휴스턴 승 8점 언더로 보겠습니다. 휴스턴만 좀 점수 내는 사이즈로 발데스 뭐 7, 8이닝 8이닝까지 뭐 빡셀 수도 있어 7이닝까지 먹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디 대 애리조나
마이클 킹도 이제 브랜든 팟. 둘 다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마이클 킹이 애리조나 상대로 뭐 잘 던졌었고 6이닝 무실점. 그때 13대 1로 샌디가 크게 이겼었는데, 무튼 뭐 마이클 킹 같은 경우도 뭐 선발에 적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한 해였습니다만 최근에 좀 잘 던지고 있기는 해요. 3경기 연속 호투했죠. 신시 원정에서 6.2이닝 30점, 마이미전 5이닝 1실점, 켄자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최근에 계속 잘 던지고 있는데, 브랜드 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샌디전에는 6이닝 5실점 3자책이었고 어쨌든 최근에도 뭐 2이닝은 먹긴 했습니다만 뭐 6이닝 4실점 7이닝 4실점 6이닝 3실점 점수는 좀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안타를 많이 맞진 않는데 주자가 있을 때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맞는 안타가 다 족족 점수로 이어져요. 한 경기에 뭐 안타를 많이 맞는 것도 아닌데 나머지 이닝 다 3자 범퇴에다가 한 이닝이 그냥 다 쳐맞아. 그게 지금 브랜드 팟한테 지금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빠따가 애리조나가 나은 것 같아요. 선발은 뭐 최근에 흐름 자체는 뭐 킹이 좋을 수 있다는데, 킹 같은 경우도 기복이 있는 스타일이고 팟 같은 경우도 이게 맞을 때 계속 맞아가지고 점수를 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닝 자체는 좀 먹어주는 흐름들 뭐 그런 건 가져갔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샌디는 타티스 아라이즈 말고는 뭐 누군가 칠 기미가 안 보여요. 지난번에 어디야 에인절스 마지막 수입전에 샌드 갖다 부러졌는데, 아 타티스 4타수 4안타 쳤는데도 2점 뽑는 거 봐 팀이. 나머지 아무도 못 쳐. 거기에 뭐 마차도 뭐 이런 애들 다 부상으로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애리조나 애들 뭐 작피는 좀 죽어 있긴 한데 나머지 애들이 좀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애리조나 프렌 뭐 역배 프렌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오클랜드도 이제 토론토 해리스 대 호건 해리스 대 이제 베이시신데, 호건 해리스 원래 땜빵 선발이에요. 지난 시즌에도 꽤나 몇 경기 등판을 했었고 뭐 올 시즌에도 바로 이제 5월 말에 템파전에 올라와가지고 뭐 비교적 선전은 하긴 했습니다만 뭐 팀이 에러내고 좀 이래가지고 결국에 뭐 피홈런도 좀 많이 맞고, 옛날부터 얘가 원래 피홈런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죠. 한 번 맞을 때 막 3개씩 맞은 날도 다저스였네 근데 상대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토론토가 일단은 오늘 하는 거 봤을 땐 솔직히 그 개 마인 경기를 저렇게 일반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보면 여전히 믿을 만한 팀은 아니에요. 약간 토론토 보면은 난 축구로 비유를 하면 약간 피오렌티나 느낌이야. 믿을 만하진 않은데 가끔씩 좀 찔러보고 싶은 느낌의 팀이랄까. 근데 어쨌든 베이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클 상대로 호투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 같은데, 해리스는 그리고 뭐 자주 나오는 놈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이제 토론토가 한번 봤어요. 선발로 나왔을 때. 아니다, 그때 이제 오프너 쓰고 뒤에부터 나왔었나? 벌크가이로.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4와 3분의 2이닝 4실점 하면서 토론토가 충분히 공략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불개조가 좀 살아난 모습이고, 뭐 비셋 같은 경우 여전히 쓰레기같이 못합니다만 나머지 애들이 좀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래도 토론토가 이 정도 선발인데 이 정도 배당이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배당이 뭐 쓰레기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토론토 승 사이드로 보고 물분 여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축구는 가볍게 코멘트 위주로. 원정 페랄타 볼징이 돌아버렸다고. 근데 그 원정에서 패전이 좀 많긴 한데 페랄타가 방어율은 비슷비슷해요. 물론 이제 WHIP가 원정에가 조금 더 높긴 한데 뭐 아예 홈과 원정에서 갭이 막 극심한 투수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상대가 디트 빠따잖아. 그래가지고 승 쪽으로 본 거고. 저희 근데 리스 온슨이 호투하면 좀 경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축구는 보자. 일단 체코 마인 보고요. 체코 마인승 쪽으로 보고 뭐 전력 차이가 기본적으로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이거 중립 경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경기고 멀지 않은 곳에서 뭐 츠방카라나 이런 애들이 좀 국대 탈락하긴 했는데 뭐 잘 못했으니까 저기 메넨갈라드바흐에서. 몰타 같은 경우도 오늘 핵심 미드필더나 저기 얀캄인가? 그리고 이제 몬테벨로라고 몰타리그 득점왕. 물론 몰타리가 수준이 되게 낮긴 한데
그리고 얘가 몰타에서 막 에이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몰타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요런 애들 좀 결장하기는 해요. 체코가 1마인 정도는 좀 극복하지 않을까. 체코의 문제가 좀 근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도 그렇고 뭐 쉬크나 소첵 이런 애들, 웨스트햄 미드필드 소첵이나 이제 레버쿠젠의 쉬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의존도가 좀 높기는 해요. 근데 이게 에임 평가전이잖아. 유로 들어가기 전에 체코는 유로 올라갔습니다. 포르투갈, 조지아 이런 데랑 같은 조예요. 근데 이제 로테이션 돌아갔을 때 쟤들이 빠졌을 때 과연 좀 득점을 좀 제대로 올려줄 수 있을까? 좀 약간 넣는 애들만 좀 넣는 게 있어. 체코가 골고루 좀 넣어줘야 되는데, 뭐 플로잭 이런 애들 그래도 갈아고 있는 애들, 나머지 뭐 저 바락이나 뭐 이런 애들 좀 있긴 있어. 수비도 뭐 쿠팔, 나머지 애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사디렉 같은 애들도 이름값 있는 애들이고. 근데 좀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조금 의존도가 조금 있긴 해요. 경기력보다도 이제 좀 득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나 이런, 그게 좀 걱정이긴 하다. 빠졌을 때 좀 삽질할까봐. 근데 그래도 마이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알바니아 대 아제르바이잔. 이것도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 유로 나가고, 아제르는 뭐 당연히 못 나가죠.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리텐 상대로 알바니아 뭐 마인까지 봤는데, 그건 상대가 리텐이었고 아제르바이잔 정도면은 또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알바니아가 득점력이 막 엄청나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로 예선에서 이제 골이 좀 들어갔던 부분은 끝발이 좀 잘 받았어요. 그치, 되는 날이었어. 되는 날. 막 원더골 쳐놓고, 아산이 원더골은 나 아직도 기억나. 그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슛 들어간 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정배의 메리트가 아주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배당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좀 뭐 그건 있는데, 저는 무승부의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유로 출정식인데 진다고 볼 수는 없고, 이거 참고로 중립입니다. 이거 헝가리에서 합니다. 헝가리. 그래서 무승부의무 혹은 뭐 언더 쪽의 사이드, 요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 경기들에서 주전들도 좀, 물론 60분 때나 뭐 좀 빼주긴 했는데, 전방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주전 라인업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루마니아 대지 리텐. 이것도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 유로에 진출했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리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거의 뭐 팀이 아니에요. 인구가 3만이야.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보다도 적습니다, 인구가. 그 뒤에서 이제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맨날 그냥 개판 깨지는 팀이고, 그마저도 뭐 부상이나 뭐 해가지고 주전자를 몇 명 빠졌다는 것 같아. 제가 얘들 선수들까지는 하나도 몰라요. 아는 놈이 한 명도 없지 당연히. 뭐 어디 변방리그에서 뛰는 팀들 애들도 거의 없으니까. 근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팀이고, 지난번에 불가리아전도 제가 이거 불안해가지고 무승부로 넣어놨었거든요. 전력이 막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지 않고, 특히나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 이제 강한 조직력, 그리고 강한 좀 결속력 있잖아. 단결력. 우리 해보자. 이렇게 가는 팀이지, 막 되게 재능이 있는 플레이들 나와가지고 막 제끼고 막 치고 달려가지고 뻥 쳐서 막 슛 넣고 이런 팀은 아니에요. 끈끈하게 비비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경기 END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기는 한데, 지난 경기 불가리아전도 결국 0대0 무승부였고, 그 전에 친선전도 콜롬비아 상대로 3대2로 졌고, 그 전에 북아일랜드 상대 친선전도 1대1로 비겼어요. 유로 예선 이후로 앞선 친선전 3경기를 다 못 이겼어요. 골도 뭐 좀 직전 경기 어쨌든 무득점이었으니까. 이거 그냥 대놓고 우리 그 유로 가기 전에 학살 한번 하고 가자, 골맛 좀 보고 가자, 딱 그 매치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믿어주겠습니다. 상대가 리텐이기 때문에. 다른 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대놓고 그냥 양악 한번 하고 기세 올려서 가자, 이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좀 믿어주는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팀 자체는 믿음직스럽진 않습니다만, 경기 자체를 그냥 그렇게 들고 왔기 때문에, 그래 니네 플랜대로 어떻게 한번 해봐 라는 느낌으로 믿어주고요. 폴란드 대 우크라이나. 여기는 이제 둘 다 유로 나가는 팀이고,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해.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우크라이나도 지난 경기 뭐 독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캐긴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좀 많이 밀렸던 구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뒷문이 좀 약해가지고 좀 빠른 발로 역습이나 이런 것들은 위협적인 장면으로 우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짜임새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더가 제일 낫지 않나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조금 매섭기는 해. 솔직히 왜냐면은 지난 시즌 그 이번에 끝난 시즌에서도 초반에 못하다가 이제 중반 이후로 레반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매서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팀이 폴란드라서 골이 많이 안 터질 것 같다. 언더를 먼저 보고 승패 굳이 보면 우크라이나 프랑스 보겠습니다. 비슷비슷하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둘이. 어떻게 보면 우쿠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우쿠 같은 경우 이제 그 직전 경기가 있었잖아요. 독일전에 나름 그래도 독일전에 꽤 강력한 라인업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3일 있다 경기하는 거잖아. 오늘 더 로테이션을 좀 돌아갈 수도 있고 한 측면이 있어. 그게 불안해. 그냥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붙으면 그냥 우크프렌 찍는 게 맞는데 3일 전에 이제 독일전이 있었잖아요. 폴란드는 A매치가 이게 첫 경기예요. 이게 첫 경기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업이 나올 겁니다. 오늘 또 홈에서 열리는 경기고 그죠? 그게 조금 프렌 입장에서 좀 불안한 부분. 뭐 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마인까지는 빡셀 수도 있으니까 이런 느낌. 스코틀랜드 대 이제 핀란드. 이것도 이제 스코틀은 유로 나가고 핀란드는 떨어진 잘 비볐다가 이제 떨어져서 핀란드는 될 듯 말 듯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꾸라지면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지난 경기도 저기 지브롤터 상대로 경기가 있었지만 지브롤터였나요? 아 경기력이 이게 가뜩이나 지난번에 제가 분석할 때도 스코틀랜드는 막 좀 상대를 잘 무너뜨리고 막 패스로 뚫고 이런 팀이 아니라고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고 좀 투박한 팀이라고 대신 이제 좀 애들이 강인하고 잘 싸우고 성격이 워낙 더러운 나라 아닙니까? 그 빨로 이제 잘 비비는 팀인데 여전히 이제 골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맨유의 맥토미니가 이제 대장이야. 맥토미니가 골을 엄청나게 넣었는데 지난 경기 불투명 사이즈였잖아. 안 나왔었고 오늘 경기도 맥토미니가 교체 출전 예상입니다.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홈에서 이제 출정식인데 오늘 경기 하고 바로 유로 들어갑니다. 스코틀랜드는 출정식이라 이겨야 되는 건 맞는데 오늘도 맥토미니 벤치 스타트에다가 또 벤도크 이런 애들은 또 그 부상으로 낙됐어요. 그 벤도크가 지난 경기 때 나게 됐고 다익스라고 저 또 한 놈이 있는데 퀸즈파크 주포인가? 그 새끼도 이제 중간에 훈련하다 나게 됐었거든요. 그 지브롤터 경기 전에 공격수들의 좀 저런 부상들 물론 그래도 뭐 사우스햄튼의 채 아담스나 이런 애들 그래도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믿을만한 주포가 안 보여요. 맥토민이라도 있으면 스코틀랜드 좀 봐주겠는데 맥토민 교체로 나오면은 또 부상에 대한 여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살랑살랑 뛸 거거든.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가 저 포르투갈 상대로 개박살 나는 듯 보였습니다만 결국에 푸키가 뒷공간 털면서 두 골 좀 뽑아내는 모습이 있어. 푸키는 역시 푸키긴 해. 아직도 뛰고 있는데도 포르투갈 원정에서 두 골이나 넣는 거 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경기를 어렵게 만들지 않나. 스코틀랜드 사이드에서는 이제 좀 언더 쪽이 보이는데 핀란드가 또 직전 경기 두 골이나 뽑았었고 솔직히 핀란드가 수비가 좋은 팀은 절대 아닙니다. 빡세게 할 때나 그나마 이제 열심히 하는 빨로 버티지 수비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A매치고 또 어느 정도 보여줄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좀 패스 구간인 것처럼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고요. 독일 대 그리스. 이거는 이제 독일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전혀 의미 없는 A매치이고 뭐 빡세게 뛸 이유가 크게 없죠. 여기도 뭐 그 유로 탈락했고 9월달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는 앞두고 있으니까 독일이 직전 경기 우크라이나 상대로 뭐 0대0 무승부를 캐긴 했는데 경기력이 막 아예 안 좋지는 않았어요. 밀어붙이는 구간도 있었고 뭐 골대도 맞췄고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독일 상대는 어쨌든 간에 같은 유로에 나가는 우크라이나였잖아. 그리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주로 매치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뭐 아주 좋은 뭐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홈에서나 무섭지 원정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매섭지는 않거든요. 그리스가. 그래서 이것도 독일 사이드로 독일 승. 핸디를 찍는다면 그래도 마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핸디에 대한 믿음은 제가 없기는 해요. 독일 핸디는 뭐 일반승 그냥 똥배 그냥 배당 뻥튀기로 갔음같이. 그래도 마인으로 보겠습니다. 마인으로.
그래도 독일의 2선 그리스가 어쨌든 막 속도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도 저 측면 자원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막 좀 부수는 자원들보다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자원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공잡기 좀 편하지 않을까 걔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마지막 잉글랜드 대 이제 아이슬란드. 이 경기에 대한 이슈는 잉글랜드가 그 예비 명단이었고 어젠가 그젠가 해가지고 그 어제였나? 아무튼간에 지난 경기 보스니아전 끝나고 최종 명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릴리시, 맥과이어, 메디슨, 커티스 존스, 뭐 리버풀 수비수인 콴사, 에버튼 수비수 뭐 브랜스웨이트, 그리고 뭐 골키퍼 트래포드, 이 새끼 벌리였나? 아무튼 뭐 이런 애들이 탈락을 했는데 그릴리시 탈락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그게 그리고 말이 팬들 사이에서 많은 것도 아니고 선수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그릴리시 같은 선수가 탈락이냐 막 이런 선수단에서 감독이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지금 팀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좀 잉글랜드가 출정식이에요. 잉글랜드도 이거 출정식 홈에서 하고 런던에서 하는 경기고 이 경기 이후로 바로 이제 유로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출정식이라 축포를 쏘아 올리고 가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저 유로 명단 발표에 있어서 좀 왈가왈부하는 분위기들이나 선수단의 어떤 조금 그 명단에 대한 좀 불만, 아무리 그래도 그릴리시 정도는 데려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메디슨은 얘기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릴리시 얘기가 많더라고. 그런 타이밍이라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학살을 하려면은 뭐 아이슬란드도 학살할 수 있겠죠. 뭐 지난 경기 로테도 좀 돌렸겠다. 오늘 주전들 좀 쓰고 하면은 그죠? 근데 분위기라는 게 또 이런 A매치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유로 가면은 열심히 하는 거는 분명한데 A매치에서는 또 이 기세가 좀 떨어져 있으면 공놀이 하다 끝날 수도 있어. 사실 지난 보스니아전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골이 좀 몰아 들어가긴 했었잖아요. 저는 햄무로 보겠습니다. 햄무로. 마인 아니면 햄무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햄무로 보겠습니다. 분위기 이런 팀들은 특히 A매치에서는 잘 안 간다. 이렇게 보고 매무리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매무리 하고